최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위원님 전화 상태가 그다지 고르지 않습니다. 어디 멀리서 받으십니까? 지금 이제 괜찮습니다. 예, 이제 괜찮군요. 예, 여쭤보겠습니다. 얘기하시죠. 예, 오늘 오후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이 지난주에 한미 정상회담도 평가하고 또 지난 주말에 나온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4차 남북 정상회담 언제쯤 열릴 것으로 보이십니까? 정상회담은 지금 대통령께서 내일 중앙아시아 방문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3일 날 오시는데 지금 오늘 나온 뉴스에 의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하고 24, 5일 정도에 블라디보스톡 정도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엔 만날까요? 김정은 푸틴은? 그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보는데요. 그렇군요. 푸틴 대통령이 지금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회담이라고 있어요. 예.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만나러 매년 가는 곳이기 때문에 베이징 가는 길에 극동 지역에서 1박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할 가능성이 꽤 크다. 이 북한의 외교 정책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어느 정도 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시 주석은 4번이나 만났는데 푸틴 대통령 아직 한 번도 안 만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번에 또 김창선 부장도 모스크바 가서 크레물린을 몇 번 들락날락했고 제가 볼 때는 만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분위기가 확실히 무르익었군요. 24일, 그러니까 남북 25일. 정상회담은 제 추측으로는 5월 한 10일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5월 초순, 5월 10일까지 보시네요.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4월 말에 아베가 미국을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2번이나 일본을 오는데 일본 국왕 새로 이제 취임한다 즉위한다라고 오고요. 한 번은 또 G20 정상회담 한다고 또 6월 말에 또 오는데 그 전에 우리 정부의 보관으로는 가능하면 빨리 5월 말이나 6월 말에 남북미 정상회담 또는 북미 정상회담을 우리가 중지한다. 그런 보관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5월 중순 이전에는 아마 남북 정상회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대내외적으로 빡빡한 지금 일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대북 특사를 먼저 좀 보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정의용 실장은 이번에 사실 청와대 안보실장을 항상 그 대통령 순방할 때 같이 이제 이번에 안 간다면서요? 이번에 이제 안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의용 실장을 특사로 임명한다라고 오늘 밝히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특사를 보내는 것도 사실 북한에서도 받을 준비가 돼야 이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하는 행보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도 특사를 보낸다면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실장 이제 두 분이 이제 물망인데 정의용 실장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왜냐면은 지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해 줘야 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러려면은 미국의 정상회담에 배석한 사람이 특사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굿이너프 딜을 창안한 것도 정의용 실장이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적임자다. 물론 다른 분이 가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정의용 실장이 가시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대통령이 정의용 실장을 보내겠다 이렇게 안 한 거는 북한을 배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려요? 어떤 의미에서의 배려죠? 우리가 보낸다고 그냥 마냥 우리의 특사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과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갖춘다 이런 취지에서 특사란 말씀 자체도 안 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좀 많이 배려를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주말에 좀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사를 할 게 아니라 이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 어떻게 하면 좀 이게 이렇게 좀 망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중재자, 촉진자 역할이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제 자기들 편을 들어달라고 이제 얘기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대목은 지금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아주 좀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런 얘기로 우리 정부의 그 평화 노력을 그렇게 폄하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비판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대한민국이 당사자라고 생각한다면 북핵 문제를
대한민국하고 같이 풀어야지 왜 미국하고만 대화를 하려고 그럽니까? 자기는 당사자 대우 안 하면서 왜 당사자 역할을 안 하냐 그런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말이 안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사실 낮은 수준의 합의를 북미 간에 할 거라고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만만하게 갔는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약속을 어긴 것처럼 이렇게 깨졌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면 한국이 가운데 서지 말고 미국을 좀 비판해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좀 뉘앙스가 풍기고요. 예. 또 하나는 이 남북 정상회담 3차례나 했잖아요. 예. 하면서 예.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건데 예. 그 도와주면서 도와준다고 늘상 얘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행동할 땐 미국의 눈치를 보더라 그죠. 한국이. 예. 그래서 이제 철도 연결이나 뭐 도로 뭐 이런 것도 착공식 하고 사실 진전을 못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를테면 차량이 오고 가고 기름을 싣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미국하고 상의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보기에는 한국이 과연 이게 자주성이 있는 나라냐,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북한 주민을 겨냥해서 한국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하지 마라. 예. 제가 볼 때는 북한 주민들한테 남한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마라. 이런 뉘앙스가 강하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가만히 놔두면 북미 간에 지금 판이 깨질 판인데 예. 우리 정부가 중지 안 하면은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뭐 속수무책이죠. 자기는 자존심 세우느냐고 양보 못하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나서셔가지고 체면을 세워주고 실리를 챙겨줘서 협상으로 지금 가자는 건데 자기도 속으로는 좋으면서 제가 볼 땐 북한 주민들한테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게 그 지존이라고 하는 북한의 정상이 가가지고 빈손으로 와가지고 지금 권력 누수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핑계를 트럼프 핑계도 되고 우리 정부 핑계도 되고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 그런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고.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하고 또 걱정이 되는 게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남북 경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재와나 이런 부분들에서 전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허락이라면 이상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이 설령 열리더라도 무슨 선물을 갖고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시킬 거며 어떻게 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 뭘 손에 쥔 게 없어요. 제가 봐도. 네,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나누기 직전에 미국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한 거 그걸 가지고 정상회담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정상회담 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국 기자들의 질문에 하노이 정상회담 때의 미국의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아직은 빅딜을 원한다. 그러나 이제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 같이 미국의 최고 권위지들은 그 직전에 한 얘기조차도 스몰들도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 다양한 스몰들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빅딜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뉘앙스가 좀 다르군요. 예. 오히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여기에 주목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별로 주목 안 하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듣기 전에 이거는 아직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지. 지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서 이거 북한이 비핵화 쪽으로 나오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열어줄 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미리 밝혀두면 미국이 먼저 양보를 해가지고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벌어질 북미 간의 실무회담을 거쳐서 북미 간의 합의로 나올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득한 내용은. 그러니까 굿이너프 딜이나 이를테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지금은 미국이 그거를 뭐 허용하겠다고 얘기하면 미국의 협상력만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인센티브로 줄 거기 때문에 일부러 미국 행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 안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상당히 저는 이렇게 행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뭐 이렇게 오지랖 얘기 하고 했지만 바로 직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자 해서 남북 간의 협력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 건 나의 확고한 결심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신뢰한다 그러면서 뭐 안보 편지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는 시간을 주겠다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8개월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기간을 우리가 벌은 겁니다. 예. 위원님 근데 너무 그러니까요. 근데 위원님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낙관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사실은 2월 말에 합의를 하기로 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계산으로 지금 이거 판을 깼는데 깨놓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재선 가도가 열렸잖아요. 미국도 열리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북한 카드를 들고 나올 게 뻔한데 지금은 한 가지 달라진 것은 2월 말에 서명했으면 낮은 수준의 서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빅딜 아니면 안 한다라고 이미 밝혀놨기 때문에 스몰 딜을 서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좀 달라졌을 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된 안을 우리가 중재해서 제시하고 북한을 끌어당기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체면과 실리를 살려주면 저는 뭐 두세 달 내도 얼마든지 북미 간의 서명, 합의, 정상 간의 서명 가능하다. 저는 좀 낙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